네, 안녕하세요. 에이미 영쌤입니다. 오늘은 20번 필자의 주장 문제 풀이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하는 사람의 주장이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가장 우리가 강력하게 직접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건 명령문이죠.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뭐뭐 해라 라는 뜻을 가진 명령문은 필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가장 잘 담고 있기 때문에 명령문을 찾았을 때 그 문장만 해석을 해도 답을 찾을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가 당위성을 드러낼 때 많이 쓰는 표현이죠. 뭐 해야 한다. must, should, have to 같은 표현이 들어간 문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내 생각은, 내 의견은 이러이러해 라고 직접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뭐 I think나 in my opinion처럼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문장도 있다. 그리고 important나 necessary, essential처럼 뭐뭐 하는 게 중요하다, 필수적이다 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문장도 필자의 주장을 나타내는 문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but 또는 however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온다라는 거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엄마나 선생님들이 너 요즘에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다더라. 근데 말이지 단어 암기를 좀 꼼꼼히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는 경우에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죠? 요즘 잘하고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단어 암기 꼼꼼하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게 진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입니다. 그래서도 마찬가지로 but 또는 however 다음에 진짜로 하고 싶은 말이 숨겨져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이후로 해석을 잘해보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는 경우는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해야 되는데 좀 권위가 있는 어떤 분야의 엑스퍼트 전문가나 아니면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 또는 어디 과학자 사이언티스트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라는 문장을 인용하는 것은 자기 본인의 주장을 더 강하게 어필하고 싶다. 그래서 인용을 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러 번 반복되는 어휘를 찾는 것은 우리가 강조하고 싶을 때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그래서도 여러 번 반복되는 어휘가 있으면 그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번 나온 것이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 문장을 살펴보면 된다라고 했는데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마지막은 아니고요. 다 알다시피 처음과 마지막 문장에 중심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높죠. 이것은 주장뿐만이 아니라 20번대 문제에서 요지, 주제, 제목 이런 문제 풀이할 때 필수적인 것입니다. 즉 전체가 다 해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시도해 볼 만한 방법이고 실제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시켜보면 본문 해석을 다 했는데 정답을 못 찾는 학생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뭐냐면 평소에 국어 시간에 주제나 요지 이런 찾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도 영어 문제 풀이할 때 도움이 많이 된다. 즉 영어만 그냥 단어만 외우고 영어만 잘해서는 되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언어적인 국어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26년 3월 20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첫 번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알아차려야 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처음에 no better way 여기 보이시죠? 뭐뭐 하는 방법 이것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다라는 건 최상의 표현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장하는 말이 들어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 번째 문장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렇죠. 마지막 문장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반전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표현이 어디에 나왔냐면 첫 번째 문장 바로 다음에 to be clear 이라고 나왔죠. 명확히 하자면 그죠? 분명하게 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이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이기 때문에 여기 뒤쪽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쭉 살펴보니까
네, 그냥 방법도 아니고 네, 입증된 방법이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네, 여기 연결해서 같이 해석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아까 그렇죠. but 또는 however 다음에 중요한 내용 나옵니다 라고 했는데 나왔고요. 그리고 이 문장에서 스피치 코치 요 사람이 한 말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는 한데 여기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한 이유는 네, 문제풀이 할 때 정답을 찾는 네, 중요한 방법이 여기 다 들어가 있을 거다. 그래서 여기는 정확하게 해석이 돼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첫 번째 문장은 무슨 뜻이죠? 그렇죠.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인데 there is there라 구문은 그렇죠.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청중에게 영향을 끼치거나 마음을 동요하는 더 좋은 방법은 아마 없다. 네, 즉각적이고 강력하고 진정성 있게 이제 뭐 하는 것보다요. 그들에게 즉 마음을 터놓는 것보다예요. 뭘 가지고 개인적인 이야기 또는 일화를 가지고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 또는 일화라고 했습니다. 일화라는 것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 우리가 비슷한 말로 에피소드 정도로 네,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야기나 일화로 청중한테 마음을 터놓는 것보다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예요. 네, 영향을 끼치거나 마음을 흔드는, 동요시키는 더 나은 방법은 없다. 이제 명확하게 하자면 나는 대절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 이 뒤에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제 you can share 여기서부터 보면 됩니다. 네, 당신은 뭘 공유할 수 있다? 핵심적인, 그죠? 핵심적인, 전기적인 세부 사항 또는 그 순간에 느끼고 있는 감정 또는 네, 자기 비하적인 농담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냥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말하는 건데 그냥 시시콜콜한 이런 내용이 아니고 네, 그 순간에 직접 느끼고 있는 감정 그리고 자기를 좀 깎아내리더라도 하고 있는 이런 농담 같은 것 이런 것들 공유하는 것을 말한대요. 그리고 이 다음에 좀 더 입증된 방법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뭐 하는 입증된 방법이냐면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낯선 사람인 이 청중과 그렇죠. bond니까 유대감을 형성하는 입증된 방법이다. 그리고 지금 대시 다음에 and로 이어진 병렬 구조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당신이 그들을 설득할 기틀을 마련하는 입증된 방법이다 라고 했어요. of bonding과 병렬 구조인 of laying 여기 병렬입니다. 그래서 낯선 사람인 청중과 유대감을 형성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그렇죠. 입증된 방법이다. 여기까지 보면 무슨 말이냐면 청중한테 영향을 끼치고 마음을 흔들어서 그렇죠. 유대감을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개인적인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본인의 자기 개인의 이야기 1화 그리고 그렇죠. 그냥 자기의 그런 핵심적인 전기적인 세부사항 자기 본인의 느낌 그리고 농담 이런 것들 하는 것이 청중과 유대감을 형성할 때 좋은 방법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ut 다음에 어떤 전문가, 그렇죠? 스피치 코치의 말을 인용을 했는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유대감을 형성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당신과 유대감을 형성할 거야 라고 이 사람이 말했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인
당신과 유대감을 형성하냐면 그러한 논쟁을 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주장을 하고 있는 사람인 당신과 유대감을 형성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냐면 revealing story라는 것은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드러내는 이야기 또는 개인적인 결점을 공유를 함으로써 당신은 청중 그 구성원들에게 당신과 동일시하는 방법을 허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즉, 청중한테 영향을 끼치고 마음을 동요해서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죠. 어떤 개인적인 것을 공유함으로써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답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청중에게 영향을 주려면 화자 자신의 이야기로 유대감을 형성해야 한다. 여기서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화자의 전문성을 강조한다라는 거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뢰감 같은 거 나오지 않았고요. 그리고 논리적인 타당성 나오지 않았고요. 객관적인 통계 자료 같은 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강연의 일관성 유지 같은 거 나오지 않았고요. 사적인 감정 표현 비슷한 내용이 나오긴 했지만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즉,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다 파악을 해야지 자기가 해석되는 한 단어 또는 한 문장 여기에 너무 집착하면 답을 틀리게 되죠. 그리고 효과적으로 설득한다는 말은 나왔지만 정보를 상세히 설명한다는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문장 전체의 흐름을 다 파악을 한 다음에 중요한 내용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중요한 내용들 캐치하는 것은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서 좀 터득을 해야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25년 3월 20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해석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도 해석을 해보면 좋습니다. 반전이 있는지 없는지.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은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당신의 몸짓을 사용하는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언제 고개를 끄덕여야 하는지 또는 악수를 해야 되는지 아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포함한다 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몸짓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찾았을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벗이 나왔습니다. 벗이 나왔다라는 건 여기부터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나오는데 이 이하 벗 다음부터 나오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말이에요. 이 문장 한번 볼까요? 하지만 be careful of the trap of over gesturing. 이렇게 과도한 몸짓의 함정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의해라. 명령문까지 나왔죠? 여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인 겁니다. 즉, 제스처가 중요하긴 하지만 과도하게 하는 것은 주의해라 라고 했어요.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그냥 쭉 읽어보면요. 너무 많은 핸드 무브먼트니까 손동작이죠. 손동작은 당신의 말로부터 사람들의 관심을 빼앗아서 관심을 돌리게 해서 여러분의 메시지에 집중이 안 되게 디스트랙트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imagine 명령문 나왔습니다. 뭘 상상해봐라. 손이 마치 새처럼 빠르게 움직여서 자신의 메시지가 몸짓의 케이아스, 혼돈 속에 사라져버린 발표자를 한번 상상해보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핵심이 들어갔으니까요. 균형이 핵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제스처는 뭐 해야 한다? 당신의 말을 하이라이트, 강조해야 한다. 뭐가 아니라 그것들을 그렇죠. overshadow, 가리는 게 아니라 강조해야 한다. 즉, 의사소통할 때 몸짓 언어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과해선 안 되고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보면 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답은
그렇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몸짓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인 2번이 맞겠습니다. 나머지 오답을 한번 볼까요? 메시지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 열린 마음. 네, 여기서는 제스처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몸짓 언어가 꼭 나와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3번을 좀 헷갈려 할 수도 있는데 청중의 반응을 파악한다는 것은 네, 여기까지는 그렇죠. 자기가 그냥 생각을 확장해 나가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나온 것만을 가지고 그 사람의 주장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네,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뭐 감춘다라는 거 나오지 않았고 설득을 위해서 메시지 반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제스처는 반드시 답에 들어가야 되니까 골라도 2번하고 3번 중에서 좀 선택을 해야 했다. 그 중에서도 의사소통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몸짓을 과하게 하면 안 된다인 2번이 정답이 되겠죠. 네, 24년도 3월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요. 네, 마법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문장만 봐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해석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그렇죠. 명령문이 보이죠. write down 이 문장 명령문이고 그 다음 문장 또한 명령문입니다. 지금 이렇게 짚어드린 문장만 중심적으로 빠르게 읽어 나가면 답을 찾을 수 있다. 물론 전체를 쫙 읽으면서 바로바로 직독치기가 되고 빨리 해석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네, 짧은 시간 안에 정답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서도 보니까 쭉 여기 명령문 있습니다. 적어라 나오고요. 그리고 뭐 할 준비를 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줄근 이런 문장 정도 읽어보면 해석이 여기가 만약에 해석이 완벽하게 되면 답을 바로 찾을 수가 있다. 네, write down 여기 볼까요? Write down all the real-time challenges that you face and deal with. 네, 뭘 적으라고 했죠? 네, 여러분이 당신이 지금 직면하고 처리하는 모든 실시간의 어려움이에요. 이거 하고 있는 지금 실시간의 모든 어려움을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바꾸라고 했어요. change into입니다. 네, 그 어려움에 관한 말을 긍정적인 진술, 말로 바꾸어라 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서 쓰라고 했는데 어려움을 쓰라. 그 어려운 말들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라. 여기까지 하고 싶은 말이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여기서도 긍정적인 말을 쓰라라고 또 반복해서 나옵니다. 뭐와 같은이죠? 나는 네, 매일 아침 5시, 그죠? 5시, 새벽 5시에 일어난다와 같은 긍정적인 말을 쓰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 witness는 목격하다니까요. 목격할 준비를 하라라고 했어요. 마법과 자신감을 목격할 준비를 하라. 여기서 이제 좀 파악이 됐겠지만 여기서 나온 마법은 진짜 그 마술사가 하는 그런 마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극적인 변화 그런 걸 말하는 거겠죠. 비유해서. 그래서 지금 닥쳐 있는 자기가 처리해야 되는 힘든 일들을 적고 그것을 긍정적인 말로 바꿔서 쓰면 이런 마법과 자신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요. 그러면 갑자기 당신은 더 강력하고 긍정적이라고 느끼게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가 다 나오긴 했는데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맨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자꾸 여러 번 반복되는 어휘를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건 네, 쓰라고 자꾸 쓰라 라고 나옵니다.
그래, 써봐라 자꾸 나오고, 그리고 또 자꾸 나오는 게 뭐냐면, 네, 느끼셨을까요? positive statement가 자꾸 나옵니다. 긍정적인 말로 바꿔라, 긍정적인 말을 써라, 그러면 긍정적이게 느끼게 될 거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자기만의 방법이 생기는데요. 그 생기는 그때까지는 제가 이제 알려드린 명령문도 찾아보고 but이나 however 다음에 진짜 하고 싶은 말 나오고 여러 번 반복되는 어휘도 찾아보고 정 안 되면 첫 번째 마지막 문장 해석해보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면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이렇게 표시한 부분 보면 답 찾을 수 있다. 즉, 네, 답은 그러면 몇 번일까요? 네, 자꾸 나왔던 그렇죠. positive statement가 들어가 있어야 되고 쓰라라고 한 것까지 포함이 되면 네, 답이 여기 있겠죠. 자신감을 얻으려면 어려움을 긍정적인 진술로 바꿔 써라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가 오답이 되는 것은 생각을 곧바로 행동에 옮겨라 이런 거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 나오지 않았고요. 자신감은 맞았는데 마술을 배워라. 여기서 마술은 진짜 그 매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서 마주한 도전을 피하지 견뎌라. 피하지 않고 견디다 이런 내용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겠죠.